낭만서점 고민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요, 해외에서 왔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낭만서점 팬분인데요, 첫사랑과 관련한 고민이세요. 재작년에 20년 전에 헤어졌던 첫사랑과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다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닿자마자 2주일 만에 그분을 만나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곤 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첫눈에 두 분께서 다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후에요 2년째 계속 만나고 계시대요. 네. 그런데 2년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한국을 방문한 2달 정도의 시간을 직접 만났고 나머지 시간들은 주로 카톡으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요 해외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그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좋지만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의 모습에 자주 섭섭해져요. 20살 때 그는 저에게 아무 불만도 없었는데 네네. 요즘은 제가 그의 말에 반대 의사를 내면 화를 내고 네네. 제 전화를 반나절 정도는 받질 않네요. 아이고. 또 자주 단점을 지적합니다. 20살 때처럼 제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해도 네네. 무조건 다 받아주기를 기대하진 않지만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의 이런 행동에 저도 화가 나고 자꾸 초라해지는 느낌이네요. 그가 저를 사랑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를 믿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제가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네, 20대 때 사랑 그리고 또 20년이 지난 40대 때 사랑은 아무래도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고른 작품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네. 손예진 배우와 조승우 네. 배우 또 네. 조인성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는군요. 저는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노래는 안 부르셔도 돼요. 클래식을 고른 이유는요, 먼저 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극 중에 이제 손예진이 1인 2역을 맡았죠. 그러니까 딸 역을 맡기도 했고 또 과거의 엄마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요. 저는 과거 얘기만 좀 줄거리를 얘기해드릴게요. 국회의원의 딸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승우를 만나게 돼요. 둘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좋아하는 그런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조승우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손예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조승우에게 편지 좀 대필해달라고, 너 글 잘 쓰니까. 그래서 글을 대필해서 편지를 써주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시라노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가요? 네.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이 손예진의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살 시도까지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조승우는 손예진을 향한 사랑은 나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쟁터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예, 그런 후에 다시 손예진과 조승우가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엔 조승우가 그 사실을 숨기려고 눈은 보이는 척 자신의 이야기를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예진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자신을 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첫사랑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좀 슬픈 어떤 사연으로 끝을 맺게 되거든요. 네. 이 사연을 딱 접하게 되면서 클래식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첫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좀 신화적인 면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누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첫사랑이 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좋은 쪽으로 굉장히 좀 증폭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신화라는 부분이 내가 현실에서 처해서 직접 겪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결론. 네. 허나운 평론가님은 이 두 분이 결혼하기를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사연만 봤을 때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어떨까. 첫사랑은 첫사랑의 기억대로 좀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래식 보면 더 확실해지나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중 이제 조승우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을 감았을 때 입가에 미소가 띄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지금 사연을 주신 분께서 눈을 감고 그분을 떠올리셨을 때 입가에 미소가 띈다면 저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아무래도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눈을 감아서 그 사람의 뭐 네. 생각 미소가 지어지면 만나야 네.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렇게 했을 때 미소를 띄우실 것 같지는 않다. 지금 고민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대사를 알려드리면서 저는 좀 지지하지 않는다. 근데 네. 만약에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들이 들으면 화내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너무 죄송하죠. 이 사연 읽으면서 이분이 원하는 그 조언이라는 게 네네. 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네네. 결정은 이미 내리셨는데 아. 그걸 지지해줄 그런 어떤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짐작을 좀 해보게 그럼 되는데요. 허위평론가님께서 준비하신 책은 어떤 건가요? 박준 시인의 아. 시입니다. 네네. 마음 한철이라는 작품이에요. 워낙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에 실린 예 그런 글이죠. 이 마음 한철의 마지막 식구 음. 이렇습니다.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아 네.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된다기보다 한철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 떠나는 네.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로 찬란한 순간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성은 인정하되 계속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생활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 있게 기억하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우린 해야 된다라는 그쵸. 메시지를 전 여기서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잖아요. 있다. 과거형이죠. 있겠다가 아니라 있었다. 그렇죠. 예. 이런 과거형의 마음을 좀 간직하시고 저는 그 남자분과는 좀 헤어짐을 구하시고 다른 인연으로 네네. 앞으로의 생을 좀 살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네. 자, 오늘은 이 첫사랑과 결혼을 해야 할지 네.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영화 클래식, 네. 저는 박준 시인의 마음 한철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고민에 대한 사연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